자, 선형대 수학은 행렬과 벡터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꽤 많은 걸 배웠어요. 행렬과 벡터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벡터의 덧셈, 뺄셈, 스칼라배, 그리고 뒤집으면 전치, 그걸 가지고 내적을 표현할 수 있다. 내적을 가지고 놈을 표현할 수 있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녀석이죠. 컬럼 스페이스, 스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베이시스, 이런 벡터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들을 배워왔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행렬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항등행렬, 역행렬, 대각행렬, 그리고 직교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행렬의 곱셈을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곱셈의 항등원, 역원에 해당하는 것을 행렬 버전으로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AX는 B와 같이 행렬과 벡터의 식으로 나타냈었잖아요. 이 역행렬이라는 것만 있으면 아무리 변수가 많고 어쩌고 해도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을 바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X를 찾아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 행렬부터 봅시다. 항등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곱셈의 항등원은 뭐예요? 1이죠. 곱했을 때 자기 자신 그대로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녀석이 바로 곱셈의 항등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뭐 하면 3이 나오나요? 1이죠.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은 1. 이런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행렬이 항등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 A라는 게 있으면 A랑 곱해서 그대로 A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행렬인 거죠. 항등 행렬은 영어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서 기호로는 I로 표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대각성분이 전부 1이고 나머지는 0인 정사각 행렬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정사각 행렬은 행과 열의 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2x2, 3x3 이런 사이즈를 가진 행렬을 말해요. 그럼 2x2짜리 항등 행렬은 이렇게 생겼겠죠? 대각성분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0 맞네요. 요거는 3x3짜리 항등 행렬이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행렬 A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A가 이런 2x3짜리 행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 행렬의 뒤에다 곱해질 행렬의 사이즈는 얘가 2x3이니까 3x 어쩌구가 되겠네요.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정사각 행렬을 했으니까 3x3이 되겠죠. 그럼 이거 옆에다가 3x3짜리 항등 행렬 곱해봅시다. 자, 행렬과 행렬의 곱하기예요. 그냥 행렬과 벡터 곱한 거를 여러 번 해서 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행렬과 벡터의 곱을 우리 뭘로 해석해봤어요? 그 중요하다는 열 공간으로 해석해봤잖아요. 즉 1, 0, 0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열에 1만큼 곱한 거, 그거랑 두 번째 열에 0만큼 곱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열에 0만큼 곱한 거, 그거를 싹 다 더하는 거니까 결국 그냥 첫 번째 열을 선택한다,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010은 그러면 두 번째 열을 끄집어낸다, 001은 세 번째 열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결국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한 결과는 첫 번째 열 끄집어내서 첫 번째 열에 놓고, 두 번째 열 끄집어내서 두 번째 열에 놓고, 세 번째 열 끄집어내서 세 번째 열에 놓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곱셈의 항등원이 3 곱하기 1 이렇게 뒤에다 곱해서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앞에다 곱해도 1 곱하기 3은 3 그대로 튀어나오잖아요. 행렬에서도 마찬가지. A 앞에다가 곱해서 A가 그대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항등 행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에 주의해야겠죠. 2x3짜리니까 앞에다 곱하려면 어쩌고 바이 2가 돼야겠다. 그래서 2x2짜리 항등 행렬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앞에다가 곱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행공간, 로우 스페이스로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행 끄집어내서 첫 번째 행에 놓고, 두 번째 행 끄집어내서 두 번째 행에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런 게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별거 없죠? 이 3x3짜리랑 2x2짜리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기호로는 I3, I2 이렇게 구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딩 때로 돌아갑시다. 항등원 다음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역원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게 역원이죠. 별것도 아니죠 뭐. 3 있으면 얘 곱셈 역원 뭡니까? 곱해서 항등원 1이 나와야 하니까 3분의 1이 돼야겠죠. 역수예요, 역수. 그냥 얘를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해도 되죠. 오케이. 자, 곱셈의 역원, 이거의 행렬 버전이 뭐다? 그쵸? 역행렬이죠. A랑 곱해서 I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따서 요렇게 표기합니다. 뭐 괜찮죠?
이 역행렬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처럼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도록 하는 A의 인버스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존재하면 A는 인버터블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 역은 보면 뒤에 곱하나 앞에 곱하나 똑같이 1 나오잖아요. 역행렬도 A가 인버터블하다면 A의 앞에 곱해도 똑같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에서는 안 됐었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는 얘가 n/n짜리라면 역행렬은 앞이든 뒤든 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n/n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강의 시작할 때 역행렬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AX는 B에서 X를 찾아내는 열쇠라고 했어요. 이제 그 뜻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잠깐 행렬 벡터 내려놓고 AX는 B에서 X 어떻게 구해요? 1초 만에 나와야죠. 3X는 4, 여기서 X는 3분의 4. 여기에선 그럼 X는 A분의 B죠. 이거 갑자기 왜 물어보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A-1승 곱하기 B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행렬 버전으로 나타내면 이 식에서의 X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왼쪽에 A 인버스를 곱한다고 하면 좌변은 IX, 우변은 A 인버스 B 나오네요. IX는 그냥 X죠. I가 항등 행렬이니까.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X 벡터는 여러 개 변수를 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X는 3분의 4 이렇게 변수 하나에 대해서 구했듯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여러 개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A가 인버터블하다라는 조건은 필요하죠. 어쨌든 연립 1차 방정식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 일단 역행렬을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값이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대각행렬은 진짜 쉬워요. 3초 컷인데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대각성분 이외에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거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대각행렬이라고 합니다. 방금 배운 항등행렬도 대각행렬인 거죠. 다이어고널 엘리멘트에 어떤 제약은 없어요. 0 포함 그냥 아무 값이나 가져도 됩니다. 다만 요 오프 다이어고널 애들은 전부 다 0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프 다이어고널 애들은 전부 다 0이니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맞아요. 근데 이런 애는 좀 구별해주기 위해서 렉탱귤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따로 말해줍니다. 보통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면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인 애들을 주로 말합니다. 개념은 이게 끝이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일단 대각선 말고는 전부 다 0이니까 시메트리 매트릭스이기도 하죠.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 가끔 논문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의 다이어그를 취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D를 얻는다는 식으로 써져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벡터 A의 값들을 대각선에 쓴 대각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그 1, 2, 3이면 100, 020, 003 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다이어그 D라고 쓰고 이 D라는 행렬 안에 다이어고널 엘리멘트를 끄집어내는 걸로도 이 다이어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대각 성분만 끄집어내서 이 결과 1, 5, 9가 되는 거죠.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이 다이어그를 쓰게 된다면 반드시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를 컴마 외열 해가지고 써주세요. 대학원생분들은 뭔 말인지 알죠? 마지막으로 직교 행렬 오소나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 행렬의 모든 컬럼들이 서로 직교하는, 그러니까 컬럼들이 오소 노말 벡터인 행렬을 말해요. 그래서 오소 고날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기 쉬운데 오소 고날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오소 노말 벡터들입니다. 오소 노말은 또 뭐냐? 우리 노멀라이즈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것이 노멀라이즈였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하면서 각자 크기는 1인 벡터들이다 해서 오소 노말인 거예요. 오소고날 하면서 유닛 벡터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보면 10길이 다 수직하고 각각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오소 노말 벡터들을 컬럼으로 가지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됩니다. 이게 하도 헷갈려서 그런지 위키 보니까 아싸리 오소 노말 매트릭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Q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의 역행렬은 뭘까요? 뭐 3x3짜리라 가정하고, 그러면 Q랑 곱해서 100, 010, 001 이게 나오도록 하는 녀석을 구해야 할 텐데, 우리 또 행렬의 곱셈에서 4가지 관점 배웠었죠. 거기서 첫 번째 내적으로 해석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애는 1행과 1열의 내적이다. 얘는
얘 1행과 얘 2열의 내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느낌 왔어요? 힌트 드릴게요. Q의 앞에다가 A라는 거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A의 첫 번째 행과 Q의 첫 번째 열 내적하면 1이고, 두 번째 열 내적하면 0이고, 세 번째 열 내적하면 0이고. 이 말은 A의 첫 번째 행은 Q의 열들 중에서 첫 번째 열 빼곤 모두 다 수직하다. 이 말이고, A의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Q의 두 번째 열 말고는 다 수직하다. 그러면 A가 Q의 열을 행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딱딱 맞거든요. 뭔 말이냐? Q의 열을 A가 행으로 가지고 있다면 A의 첫 번째 행이 Q의 첫 번째 열일 테니까 내적해보면 자기 자신 내적하니까 크기 제곱이 될 거고, 옷수 노말이를 했으니까 크기 1 제곱하면 1, 그리고 나머지랑은 수직. 두 번째 행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되고. 그래서 Q의 역행열인 A의 정체는 바로 Q 트랜스포즈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A 대신 써놓고 확인해보면 이게 된다는 거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각 열이 각 행이 되니까 결국 얘는 Q의 열이 행으로 간 녀석이고, 곱한 결과는 그냥 Q의 열끼리 내적하게 되는 셈이죠. 근데 정의가 오소노말 벡터들이 컬럼에 있는 거랬으니까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열이랑 얘네 열들 쭈루룩 내적한 거고,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해서 원래 열인데 행으로 간 것 뿐이죠. 두 번째 열이랑 얘네들 내적한 거고,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열이랑 얘네들 쭈루룩 내적한 거고, 즉 Q 인버스는 Q 트랜스포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행열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만, 그냥 성분들 자리 바꿔주기만 하면 역행열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엄청 특별하다는 거고, 제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한 시노미 시스템을 들으셨던 분들은 DFT 매트릭스 크기만 잘 조절해주면 얘 바로 오소고날 매트릭스 만들 수 있어서 인버스 DFT 매트릭스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웠죠. 아무튼 이거 이외에도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참고로 행렬의 성분이 복소수 값을 가지는 컴플렉스 매트릭스 세상에서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안 부르고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따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이고 서로 내적하면 0이 되는 그런 오소 노말 벡터들을 컬럼으로 가지는 컴플렉스 매트릭스인 겁니다. 복소수 세상에서는 내적이 그냥 A 트랜스포즈 B가 아니고 AHB와 같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취하고 곱하는 게 내적입니다. 사실 이게 내적의 원래 정의고, 실수일 때는 컨주게이트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적의 일반화된 표현인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취한 게 역행열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오소고날 매트릭스 개념은 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등원의 행렬 버전, 항등 행렬이라는 걸 배웠고, 역원의 행렬 버전, 역행렬이라는 걸 배웠고, 마지막으로 직교행렬도 알아봤습니다. 직교행렬은 대박인 점이 역행렬을 구하는 게 어떻다고요? 그냥 트랜스포즈 취하면 된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